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문제도 좀 준비해왔고요. 이걸로 위성 영상 해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성 영상 해석이 지원에서는 다행히 2개밖에 등장 안 합니다.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사실은 전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공위성이 요 모든 파장을 다 볼 수 있어요. 감마, X, 자외, 가시, 적외, 마이크로 라디오, 전파. 요걸 다 볼 수 있지만은 요거를 다 보진 않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가시광선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에 있는 요 파장대의 위성 영상과 얘를 좀 더 긴 쪽으로 빠진 적외선 영상의 위성 영상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보실 때는 딱 가시 영상이냐 적외 영상이냐를 들어갈 때 얘를 왜 쓰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가시 영상은 적어 놓으세요. 구름의 두께가 궁금할 때 가시 영상을 보고요. 적외 영상은 구름의 꼭대기 고도, 한마디로 얘가 제일 높은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적외 영상을 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구름의 두께와 꼭대기 고도, 높이라는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그 구름의 형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A구름, B구름, C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구름이라는 거는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대륙권이 끝나는 대륙권 계면 약 10k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대륙권 넘어가면 이제 성층권이 있죠. 그래서 A구름은 이렇게 두껍게 높게, B는 얇고 아래쪽에, C는 얇고 위쪽에 있게 됩니다. 두께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는 두껍고 B는 얇고 C는 얇고. 그래서 두꺼운 구름을 착착착착 쌓았다. 적금 들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자면 적립했다. 그래서 적운. B, C는 하나의 층처럼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층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름의 분류는 뭐 9가지로 돼가지고 더 엄청 디테일하게 배우지만은 일단은 적운과 층운 두 개로 두껍냐 얇냐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높이인데요. 애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느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에서는 일단은 수능 특강에서는 꼭대기 고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상층운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얘는 사실은 분류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A를 봤을 때 제일 높이 있는 꼭대기 고도는 어디죠? 높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층운이라고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층운, 얘는 위에 높게 떠 있으니까 상층운 이렇게 되겠죠. 구름의 형태나 혹은 구름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분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두께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는. 됐죠? 다시 돌아와서 가시 영상은 뭐 볼 때 쓴다고요? 두께. 적외 영상 뭐 볼 때 쓴다고요? 제일 높은 위치 꼭대기 고도. 됐죠? 어머, 제가 가시 영상을 봤습니다. 가시 영상에서 봤을 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 디테일한 건 몰라도. 어머, 가시 영상을 봤는데 밝네요. 여기는 구름이 어떨까요? 가시 영상 뭘 본다고? 두께. 밝네요. 아, 두껍다. 됐죠? 가시 영상을 봤어요. 어둡네요. 가시 영상 뭐 본다고요? 두께. 어둡네요. 얇네요. 끝. 됐죠? 적외 영상 보겠습니다. 적외 영상 봤는데 적외 영상 뭐 볼 때 쓴다고요? 꼭대기 고도 얼마나 높게 있느냐. 적외 영상에서 어머, 밝네요. 그러면 꼭대기 고도가 높네요. 끝. 적외 영상 봤는데 어둡네요. 그러면 꼭대기 고도가 낮네요. 끝.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메커니즘이 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잘 봐요. 가시 영상이라는 거는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얘를 측정하게 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이 어떤 데이터 값을 읽는 거죠. 근데 구름이 다시 가시 영상은 뭐 볼 때 쓴다고요? 두께. 그러니까 두꺼운 애랑 얇은 애, 즉 적운형이랑 층운형이랑 있겠죠.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한 거를 읽는 거예요. 인공위성 메커니즘이. 그래서 만약에 구름이 두껍다면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겠죠. 그래서 많이 반사하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굉장히 밝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에 비해서 얇은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일부는 반사돼서 인공위성이 먹겠지만 얇으니까 뚫려버려서 에너지가 소실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가 조금은 덜 반사돼서 약간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 그래서 어둡게 처리가 되는, 이게 바로 가시 영상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적외 영상이 골 때려요. 이거 적외 영상이 진짜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데 다시. 적외 영상은 뭐 볼 때 쓴다고요? 구름의 꼭대기 고도. 밝네요. 그럼 얘는 어떤 거예요? 높은 거. 어둡네요. 얘는 뭐예요? 낮은 거. 근데 잘 봐요. 얘의 메커니즘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낮 동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 받으면 얘가 다 달궈지잖아요. 달궈진 애가 식을 때 지구가 내뱉는 그 에너지가 뭐죠?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요. 무슨 파장? 적외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파장으로 나갑니다. 적외선 파장으로 나가는데 일단 구름의 꼭대기 높이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낮은 구름과 높은 구름 두 가지 세팅일 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낮은 구름, 즉 하층운, 높은 구름, 즉 상층운일 때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 아래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으로 막 데펴주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화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 냄비가 있어요. 이 냄비를 이렇게 쫙 달라붙여서 놓으면, 즉 하층운의 위치에 놓으면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어떻게 받을까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이 5개나 나와요. 막 이 달궈진 구름이 제일 꼭대기에서 내뱉는 에너지를 보는 게 적외 영상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하층운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와요. 상층운은요, 이 화로로부터 냄비가 좀 위로 떴잖아요.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즉 적외선이 올라오는 에너지가 조금 소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짝대기가 3개밖에 안 나오죠. 쭉. 그러면 에너지가 상층운은 더 많이, 덜 많이, 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가 에너지가 더 작게 들어와.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가 에너지가 더 작게 들어와. 반대죠. 아까는 두꺼운 애가 에너지도 많이 반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반사된 애를 밝게 처리하고 얇아가지고 덜 반사한 애를 어둡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높은 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외선 에너지 자체는 적게 들어와요. 그렇죠? 낮은 애가 달라붙어 있어서 에너지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들어오는 양 그대로 저기처럼 처리를 해버리면 낮은 위치에 있는 애를 밝게 처리해야 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애를 어둡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낮은 애를 밝게 처리하는 순간 우리는 밝은 구름을 보고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디가 구름 더 높은 것 같아요? 밝은 쪽이 뭔가 높을 것 같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적은 3가닥밖에 안 나오는, 더 높이 떠서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 이 상층운을 하얗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래쪽에 달라붙어 있는 애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밝게 처리해야 되는데 낮은 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직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낮은 데는 어둡게 처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시. 가시 영상은 뭘 보기 위해서 쓴다고요? 그렇지. 두께. 어디가 두껍죠? 밝으니까 두껍고 어두우니까 얇고. 실제로 그러면 반사돼서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세기는 어디가 센 거죠? 두꺼워서 많이 반사하니까 밝고 여기가 세고, 얇아서 좀 뚫리니까 덜 들어와서 덜 반사되니까 어둡고 여기가 좀 덜 들어오지. 됐죠? 가시광선 괜찮아. 잘하셔. 자, 적외영상 뭘 본다고요? 구름의 꼭대기 높이. 밝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고도가 높은 거예요? 여기가 더 높은 거야. 여기가 더 낮은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들어오는 적외선 에너지 세기는 어디가 높아요 하면 어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운 쪽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두운 쪽이 적외영상 구름의 꼭대기 높이를 보기 위한 건데, 그걸로 봤을 때 어둡다라는 거는 구름의 꼭대기 높이가 낮은 하층운이라는 거고, 하층운이라는 거는 지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지구가 데펴주기 수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이 많이 데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적외선 가닥은 무려 5개 많이 나온다. 그거를 읽을 때는 실제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낮은 높이에 있는 애가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정리해둔 내용이 그건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시 영상은 다시 뭐를 보는 거라 그랬죠? 구름이 반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 영상은 태양이 떠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태양이 안 떠 있으면 반사할 수 있는 빛이 없는 걸. 구름이 있어도 태양빛이 없으면 가시 영상에선 어둡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사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는 이거는 낮에만 쓸 수 있고 밤에는 못 써요. 해가 없으니까. 하지만 적외 영상은 낮이든 밤이든 지구가 데펴주는 거는 언제나 가능하죠. 낮밤 다 사용 가능하다. 한번 제가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4월 16일 4시에 관측한 기상위성 영상이래요. 적외인지 가시인지 안 줍니다.
왜 4시? 아니, 왜 4월 16일? 내 생일. 새벽 4시에 관측한 기상위성 영상. 기억!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한 건가요?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새벽 4시엔 아직 해 안 떴거든. 선생님 오후 4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후 4시면 16시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무슨 영상이라는 거죠? 적의 영상이 되는 거죠. A 영역, B 영역인데 여기 밝게 처리가 됐네요. 이건 적의 영상이죠. 가시 영상이 아니니까. 적의 영상 뭘 보는 거라고요? 구름의 꼭대기 고도. 어머! 구름의 꼭대기 고도가 그럼 어디가 높을까? 더 밝은 B가 높겠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는 B 지점이 묶어주고 높다. 괜찮죠? 근데 구름 꼭대기에서 방출하는 실제 적외선 에너지량을 물어보면 누가 많다? 얘가 아니면 얘라고. 왜냐면 얘는 적외 영상에서 어둡다. 적외 영상에서 어둡다라는 건 높이가 낮다. 즉 하층운. 애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많이 받아서 적외선이 많이 달궈졌기 때문에 실제 쟀을 때 적외선 양 자체는 A가 더 많고 B는 상층운 더 적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요 7번. 이게 7월 모의고사 2023년에 실시된 7월 모의고사 지금 7번인데 어머 7이네요. 럭키 7. 자 멈춰놓고 풀어보신 후에 보셔야 돼요. 자 그림 가나는 8월 어느 날 여름이네요. 여름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지상일기도랑 적외 영상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뭐야 이 친구가 적외 영상이래요. 적외 영상 뭐 보는 거라고요? 바로 쓰고 시작. 이거 구름의 꼭대기 고도. 오케이? 딱 봤습니다. B, C 봤는데 어디가 더 밝아요? C가 더 밝죠. 자 천천히 해드릴게. 밝기 비교했더니 B랑 C 중에 어디가 더 밝아 보이죠? C가 더 밝죠. 근데 얘는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라 그랬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 그러면 구름의 꼭대기 고도 얼마나 높이까지 있느냐는 어디가 더 높은 거죠? 당연히 C가 높은 겁니다. 왜? 밝으니까. 근데 만약에 실제로 들어오는 적외선 에너지의 세기를 물어보면 어디가 더 센 거죠? 반대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지금 가보니까 정체전선이 예쁘게 깔려있네요.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쫙 깔려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저위 돌아서 따뜻한 공기, 위쪽은 찬 공기인데 강수구역은 어디 설정된다? 찬 공기 라인에 따라서 형성된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비나 구름이 쫙 생기겠죠. 지금 1번 전선을 보고 찬 공기 영역에 강수구역이 있겠지를 찾는 거 하나. 2번 반대로 구름을 보고 전선을 찾는 거. 전선이 1번, 2번 어디게요?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수구역은 적어놓으세요. 찬 공기 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강수구역이 찬 공기가 되려면 슬라이스를 여기를 쳐줘야 이 위쪽이 찬 공기 영역이 되죠. 고위도. 아래쪽이 저위도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전선을 찾고 찬 공기 쪽에 강수구역 찾기랑 혹은 강수구역을 통해 전선을 찾아주는 거는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있는 8월이니까 초여름이네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선을 기준으로는 공기의 성질이 다른. 그래서 이 위쪽은 무슨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는 북태평양 기단이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초여름을 지배하고 얘는 한여름을 지배합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8월 다음은 한여름이 오죠. 얘가 이겨서 쭉 밀고 올라가죠. 그래서 정체전선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북상하게 됩니다. 북상하면서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상 알고 계실 텐데 장마전선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8월 초, 7월 말에 막 슬슬 오죠. 그게 남해안 쪽부터 쫙 돼가지고 점점 서울까지 올라와서 장마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남쪽부터 이 정체전선이 슬슬 올라오는, 즉 북상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지역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A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구역이 없습니다. 전선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강수구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구름의 최상부 높이 혹은 꼭대기 고도 다양한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하는데 C지역이 높느냐? C지역이 더 높죠. 기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냐? 그렇죠. 답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됐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능 완성 실점 2024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2번 문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틀렸고 질문했던 건데 멈춰놓고 푸셨다고 생각하고 풀겠습니다. 자, 그린 가나는 우리나라에 폭설 또는 폭우가 내리던 날 오후 6시 폭설 또는 폭우 오후 6시. 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만 지원에서 폭설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었다 그랬죠. 지원에서 폭설은 할랭기단의 변질밖에 없어요. 할랭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즉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로 어디에서 폭설이 내린 거죠? 서해안의 폭설입니다. 실제로는 폭설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지원 수준에서 폭설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할린 기단의 변질, 즉 시베리아 기단에 의한 서해안의 폭설이다. 이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폭우라는 거는 모두 지원 수준에서도 너무 많은 이유에 의해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후 6시 중요하죠. 괜히 이런 말 주는 거 아닐 겁니다. 위성 영상. 가시, 적외. 자, 뭐가 가시, 뭐가 적외 어떻게 찾았죠, 여러분? 다양하게 찾으셨을 텐데 저는 가 그림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가 보시면 요 라인이 무슨 칼로 이렇게 싹 잘라놓은 것 마냥 너무 깔끔하게 잘려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부근에는, 즉 우리나라 동해안 너머에는 정말 구름이 한 조각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감 잡으셨어야 돼. 오후 6시이기 때문에 태양은 어디서 뜨죠? 동해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뜨고 서로 가니까 서쪽에서 뜨겠네. 그 말은 서쪽에서 안 뜬다는 거겠지.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는 마치 뭔가 칼로 자른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경계가 나뉘어지는 이 친구는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태양이 동에서 떠서 이제 오후 6시에 서쪽으로 넘어가서 태양빛이 여기까지밖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것도 꼭 적어놓으세요. 뭔가 위성 영상에서 칼로 자른 듯 보이는 영상은 가시 영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가시 영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태양빛을 반사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경도 라인을 따라서 태양이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질 때 그 라인과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태양빛이 도달하는 영역까지만 구름이 인지가 되는 거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위성에 쏴야 되는데 태양빛이 없으면 구름이 있어도 반사를 못 시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사실은 오후 6시 안 줘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빛이 이미 서쪽으로 태양이 지고 넘어가서 여기까지밖에 도달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최소 일단은 선으로 잘렸네. 가시 영상이다. 또 서쪽 해안가만 들어오네. 해가 진 오후겠구나. 두 가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 반대로 만약에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게 처리된 그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영상이죠? 그렇지. 일단은 잘려 있으니까 가시 영상입니다. 2번. 동쪽 영향이 발달하는 거는 해가 이쪽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태양빛이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여기는 아직 못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오전, 새벽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시 영상을 낮에만 쓸 수 있어요 라는 그 문장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바로 앞 문제에서 연습하고 온 겁니다. 강수구역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가 마무리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지워. 일단 문제를 풀어야지. 사실은 이 친구는 싹 잘려 있는 거 보니까 가시 영상이고요. 또 서쪽 연안에만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는 건 이미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난 오후 6시다. 오후다. 문제에서 6시를 줬으니까 풀 수 있죠. 그리고 보니까 저 북서쪽,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 쪽에서부터 이게 무슨 빗자루질한 것 마냥 애들이 쫙 이렇게 막 넘어오죠. 이건 바로 뭐다?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폭설을 유발하는 할랭기단의 변질이다.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폭설이 되는 거고 이게 폭우가 되는 건데 얘가 왜 폭우가 되냐면 지금 보세요. 강수구역 체크돼 있죠. 강수구역은 어디에 위치한다? 찬 공기 영역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잘라보셔야지. 1번, 2번 정체전선 어디에 형성돼야 되죠? 바로 2번이지.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이 위쪽은 찬 공기, 이 위쪽은 따뜻한 공기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따라 정체전선 나고요. 이게 무슨 정체전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강수에 의한 산사태가 나서 강수는 나, 그렇죠? 폭설은 가는 가시 영상 이렇게 찾아주는 거. 나는 저기 영상 이렇게 찾아주는 거. 연습해 볼까요? 한 번만 연습해 볼게. 진짜 마지막. 와.
자, 이게 가시 영상이라 했습니다. 이게 적외 영상이라 했습니다. 자, 가시 영상에서 요 지점 A 찍고 요 지점 B 찍어 볼게요. 자, 가시 영상이네요. 뭘 보고 싶은 거라고요? 구름의 그치 두께 보고 싶은 겁니다. 영상에 봤더니 밝기는 지금 어디가 더 밝죠? A랑 B 지점 중에 어머 A가 더 밝네요. 그럼 두께는 어디가 더 두꺼운 거죠? 당연히 A가 더 두꺼운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에너지 세기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두꺼워서 많이 반사한 B 지역이 더 많은 겁니다. 됐죠? 나 지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지역에 이번에는 여기 A 해보고 여기 B 해볼게요. 자, 어머 적외 영상이네요. 뭐 보고 싶은 거라고요?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가시는 아까 두께 보고 싶은 거였고 적외는 그렇죠. 꼭대기 고도 보고 싶은 거라 했어요. 자, 밝기 읽어주세요. 밝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되죠. A, B 중에 어디가 더 밝죠? 어머 A가 더 밝네요. 그죠? 그러면 구름의 꼭대기 고도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그대로 보이는 대로 밝은 데가 높겠지. 그죠? 실제로 구름이 많은 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방출된 적외선 에너지 세기를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가 더 큰 거다? B가 더 큰 거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꼭대기 고도가 밝기가 어두워서 꼭대기 고도가 낮은 하층운이라서 지표면에 더 달라붙어 있어서 적외선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서 얘가 방출해서 위성에서 받을 때는 더 많은 적외선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됐죠? 와. 위성 영상 더 이상 이제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문제 진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